설 명절 동안 동해안을 비롯한 도내 관광지에는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내려갔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에 정선과 삼척 등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산림당국은 동해안에 대형 산불주의보를 내리고 산불 단속에 나섰습니다. 설 연휴 기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대기질이 좋지 못했는데요. 이번 주는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질 예정입니다. 도내 대학 정시 모집 최초 등록률이 56%에 그쳐 신입생 모집 미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일반 대학 9곳 중 춘천 한림대를 제외한 8곳 모두 등록률이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최근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정선과 삼척 등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특히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등성이에서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소방관들이 분주히 물을 뿌립니다. 삼척시 신기면 서하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지난 9일. 불은 산림 10,000제곱미터를 태우고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5일에는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15,000여 제곱미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낙엽도 이처럼 바싹 말라 있는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산불 발생 위험은 한층 커졌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 위험이 더 큽니다. 시류 습도가 30% 이하로 크게 떨어지면서 지난달부터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고성, 동해, 삼척 등 동해안 지역에 대형 산불 주의보를 발령하고 본격적인 산불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24시간 상황실 운영, 국방부 등 유관기관 공동대응 등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산불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헬기를 전제 배치하여 산불 발생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산불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예방 노력입니다. 산림청이 최근 10년 산불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산불 발생 원인의 95%는 사람의 실수로 발생한 실화였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입산자 실화가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과 쓰레기 소각이 뒤를 이었습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산불. 매년 반복되는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설 명절 동안 동해안은 관광객들로 북적였고 도내 곳곳에서 가족 간 확진 사례도 이어졌는데요.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강조되면서 다행히 신규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등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하향 조정됐는데요.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 동안 동해안을 비롯한 도내 주요 관광지는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해 강릉을 찾은 차량은 15만여 대, 지난 추석 연휴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거리두기를 위해 열차에 창가 좌석만 허용되면서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가족 단위 방문이 증가한 겁니다. 사람들 많았어요, 명절 때? 사람 많았지. 많았지, 사람. 평상시보다도. 아이고, 차 밀리 말도 못했지. 확산세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와는 달리 설 연휴 도내 신규 확진자는 14명으로 하루 평균 3.5명꼴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5일부터 강원도 등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지만 종교활동은 좌석의 30%까지 허용되고 유흥주점 등은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완화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관광지 주민들은 느슨해진 방역수칙이 확산세를 다시 부추기게 될 것을 우려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모이는 데니까 조금 불안하긴 하죠. 식구들 편하게 못 모이셨죠? 안 모였어요. 예. 실제로 지난 연휴 고성에서 발생한 4명의 확진자 중 2명은 수도권 확진자와 만난 가족을 통해 2차 감염으로 전파됐습니다. 속초와 춘천에서도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가 설을 맞아 부모님 집을 방문한 뒤 바이러스가 전파됐습니다. 이 밖에도 연휴 동안 도내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신고만 18건이 접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새학기 등을 앞두고 여전히 확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도내 대학 정시 모집 최초 등록률이 56%에 그쳐 신입생 모집 미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일반 대학 9곳이 2021학년도 정시 모집 합격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평균 등록률은 56.1%로 전년도 63.6%와 비교해 7.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별로는 춘천 한림대를 제외한 8곳 모두 등록률이 하락했으며 특히 가톨릭 관동대는 전년도보다 17.3%포인트 떨어진 40.8%의 등록률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대학들은 오는 18일까지 미등록 충원 대상에 대한 추가 합격 발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5일부터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강원랜드 카지노가 재개장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하루 평균 수용 인원 6,000명의 20%인 1,200명 한도로 사전 예약을 통해 입장객을 받습니다. 또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게임 테이블과 슬롯 머신 등의 좌석 간 거리 두기, 비말 가림막 설치 등을 추진합니다. 앞서 정선구는 재개장에 들어간 강원랜드 카지노 일반 영업장에 대해 방역 상황과 객장 내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 입장객 전자 출입 명부, 발열 체크 등의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4시 5분쯤 삼척시 임원항 앞 해상에서 실종된 A호의 선장 69살 B씨에 대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사고 발생 직후 경비함정과 항공기, 특수구조대를 동원해 실종자 B씨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이틀째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수색 범위를 확대해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신임 원주지방환경청 이창흠 청장이 15일 취임했습니다. 이 청장은 제주도 출신으로 행정고시 40회를 거쳐 1997년 환경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대변인 정책홍보팀장, 환경산업경제과장,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 청장은 코로나19 의료 폐기물 처리 등 소관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주요 환경 현안을 살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설 연휴 기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대기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는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기상 상황, 김승배 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설 연휴 동안 참 포근해서 봄이 찾아왔나 싶었는데 이번 주에 영하 10도로 뚝 떨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포근한 설 연휴를 보냈는데 15일 낮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17일 이번 한파의 정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낮 기온이 해가 떠 있는 낮에도 영하 5도까지밖에 못 올라가니까 이번 찬 공기의 그 위력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월 18일이 우수인데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따뜻한 시점에 북극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또 추워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강추위가 심했었는데요. 이번 추위를 올겨울 마지막 한파로 봐도 괜찮을까요? 영하 10도까지, 그러니까 강원도에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이런 한파가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제 전망이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그 12월 21일 하지를 정점으로 해서 태양이 점점 고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1월과 2월을 되돌아보면 북극에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내려오면서 추워졌는데 이번 우수날 한파가 이번 영하 10도 안팎의 마지막 강한 추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3월에 들어서도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내지 4도 떨어지는 우리가 말하는 꽃샘 추위는 두서너 차례 또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완전히 추위가 끝났다 이렇게 표현보다는 이런 강한 한파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도 최강 한파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좀 반갑다는 느낌이 드는데 또 연휴 기간 동안 미세먼지가 무척 심했습니다. 올겨울 돌이켜보면 강추위, 미세먼지, 또 강추위, 미세먼지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 미세먼지 전망 어떻게 됩니까?
겨울철에 사만사원 대신 오죽하면 사만사미라는 말이 신조어가 생겨났거든요. 사나흘 춥고 사나흘 따뜻한 그날에 미세먼지가 높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늘상 주변에서 미세먼지 배출원을 끼고 사는데 날씨 조건, 그러니까 바람 조건에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데, 지난 설 연휴 포근한 날씨를 겪은 대신에 미세먼지 농도는 확실히 높았습니다. 미세먼지가 1년 12달 중에 가장 높은 시점이 3월에서 4월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공기가 정체하는 날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겁니다. 미세먼지가 높아진다는 그런 그 기상 정보가 있으면 불필요한 외출은 가급적 삼가는 게 좋겠고요. 건강한 분들도 외출하고 돌아온 뒤에는 손과 발을, 특히 전신 목욕을 하는 그런 어떤 그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날씨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원주시가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90%를 지원합니다. 원주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 중 대기 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종류와 용량에 따라 최대 2억 7천만 원에서 7억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다음 달 5일까지 원주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춘천시가 동래면 거두리 큰골공원에 조성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듣기 위한 어린이 감리단을 모집합니다. 감리단은 춘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 20명으로 구성되며 놀이 전문가와 놀이시설을 직접 체험하고 개선 사항과 놀이터 이름 짓기에 의견을 내게 됩니다. 춘천 최초 어린이 놀이터는 기획과 디자인 등 모든 과정에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했고 오는 5월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선구는 2023년까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주택 등 주택 1000개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구는 민선 7기 핵심 공약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고한 행복주택 150호, 신동 근로자 아파트 120호 등 모두 60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주택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선읍 북실리와 애살리 일대에 민간 아파트와 빌라 등 400호 주택 보급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시가 인형극 활성화를 위한 특화 창업 지원센터를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춘천시는 40억 원을 들여 산홍동에 있는 청소년 여행의 집을 리모델링합니다. 인형극 특화 창업 지원센터는 스튜디오와 창업 지원 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경쟁력을 갖춘 공연 예술 전문가 육성과 예술 관련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태백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회복을 위해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태백시는 올해 전체 집행 예산의 55%가 넘는 1,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별 월별 목표 달성 실적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특히 10억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선금 지급 가능 여부를 중점 검토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농촌지역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나 건축물입니다. 평창군은 한 집당 500만 원 이내로 약 40곳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은 새롭게 개발된 드론 기체의 안정성 사전 검증과 사전 비행 승인 등 규제가 면제 또는 완화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정부가 처음 시행한 이번 공모에는 전국 33개 지자체가 응모했으며 현지 실사와 전문가 평가 등 7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전국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선정됐습니다.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원주시는 원주천 일대와 매지 저수지, 원주 양궁장 3곳이 지정됐으며 추후 드론 실증도시 사업 추진 시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